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음 주부터 가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면서 가을을 알리더니 벌써 또 이렇게 가을 장마도 오고 계절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다음을 알아보시면서 시스템 안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또 참가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초대하신 분들께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네,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동훈 사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날입니다. 저에게 저의 그 미래에 제가 놓치고 있던 꿈을 터치해 주신 저의 열정적인 박동훈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동훈 사장님, 네, 열렬히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파운더스 플래티늄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소중한 만남 갖게 돼서 주무로지만,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 스토리를 많이 좀 녹여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중국 뉴스예요. 젊은 남자분께서 고향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리셨는데 500km 정도를 가셔서야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그런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는 '아 참 웃긴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고향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급한 일 해결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정말 저희가 인생길 끝자락에 섰을 때,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인생의 방향 잘 잡고 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게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 네네. 이게 맞는 걸까, 또 이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생각하고 계시다거나, 혹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은 저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흉측한 그림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정말 흉측하고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그림 속의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네, 감옥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셨을 때랑 다르게 제가 이 그림 속의 이 스토리를 얘기 들었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다르게 보이시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 이게 뭐야?' 그랬다가 이 그림의 스토리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아메이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아시려면은 정말 잘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봐왔던,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들으셨던 이런 것들로 아메이를 판단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는 어떤 일인가요? 어, 아메이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단계라는 의미 속에는, 말 속에는, 이거는 내가 피해볼 수도 있는 일이지 않나?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지인들한테 부담 주는 일 아니에요?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아메이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사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던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렇다더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것 때문에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믿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진짜 아메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아메이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네, 저에게 아메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13년 해온 사업가이고 또 아메이 제품을 20년 넘게 제품을 애용한 소비자로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는 무엇이었냐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에게 아메이는 기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희망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당시에 제가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꿈 많은 학생이었던 저였는데 제가 23살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바라던 삶과 그다음에 어떤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커서 제가 우울한 날을 보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의 전해주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저처럼 그런 어떤 멋진 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그분에게도 아메이 사업이 기회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네,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들. 네, 장수도 리스크가 됐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정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바로 변수라고 말하죠. 변수. 네.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날 수 없고 뭐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저도 이런 일들을 몇 가지 겪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우리 모두 그리고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수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대학생과 취준생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1위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대학생과 취준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용어들이,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울감과 어떤 코로나19를 합친 신조어고요. 그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스트레스가 과부하되고 경제적인 어떤 위협 등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 우울감이 넘어서서 공포나 분노를 느끼는 이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코로나 블랙이래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좌절, 절망, 암담함을 느끼는 상태여서 코로나 블루나 레드와는 달리 코로나 블랙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구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정말 뭐랄까 요즘에 보시면은 애쓰고 버티고 하면 나아질 거라는 한 줄기 희망도 없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의 단계가 이런 코로나 블랙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만약에 남편이 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이를 알지 못했다면 저에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나이대별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굉장히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가슴이 턱 하더라고요. 이 지금 그 영상 보시면요. 40대 중반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은 1위가,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1위가 암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2위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나이가 이렇게 그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3위로 내려가긴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이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 2030들도 이렇게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정말 그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요. 특히 20, 30대 여성이 가장 심각하다는 내용이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 20, 30대가 가장 위험군이 높게 나왔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20, 30대가 얼마나 찬란한 나이대예요.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인데 이 2030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느냐라는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먹고 산다. 앱바생, 앱랜서족을 아시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뭐 엔잡러, 플랫폼 노동 이런 용어들은 제가 들어보긴 했었는데 요런 단어는 제가 좀 이번에 그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앱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가 앱랜서고요.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앱바생이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단기 알바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더니 일자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은 꽤 큰 수입을 벌고 있는 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를 버는 거라 하더라도 5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간에 이런 지금 어떤 근로 형태로 이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30의 현실. 네, 평균 구직 기간 10개월이고 초봉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월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73.3%에 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자녀 세대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 혼자 사는 라이프를 꿈꾸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면은 부모님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2030들이 많아지고 그 혼자 살다가도 다시 부모에게로 오는 그런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사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조금 더 제가 더 조사했던 그런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2021년 3월 기사에 30대 미혼 인구 과반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대뿐만이 아니에요. 40대 초반도 44%가 부모와 동거 중이래요. 네, 주거나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대 미혼 남녀 5명 중 1명이 비혼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나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축의금을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리고 너무 축의금 부담스러운데 문화가 좀 축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냈던 지금까지의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을 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제 나이 20대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취준생의 32%가 공시족이라고 합니다. 네. 어,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되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비율의 지금 그 취준생들이 이 공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세금으로 사는 일자리만 늘어가는 나라 장래가 어떻겠나.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만 늘어나는 현실은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는 것만큼이나 딱하다. 아, 저 이거 정말 보고서는 참 정말 말문이 막혔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알바 없이 버텨도 빚만 쌓인다."라는 이 제목이에요. 이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실 텐데 계속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도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대학 후배를 통해서 듣게 됐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문을 닫으신 그 이웃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알고 지내던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본인이 인제 문을 닫으시고 소식을 들었더니 자영업 하시던 분들 중 7 분이 자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제 뭐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가 이럴 때도 그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제가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유 사장님 요즘 코로나로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넸다가 이분이 정말 처음 보는 저한테 하소연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달, 매달 내가 지금 1,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 본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그 또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사람도 쓰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 버티면서 일만 하고 계시는데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저희 남편의 그런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런 로봇과 AI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로봇이 닭을 튀긴다는 치킨집에서 펼친 로봇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인정하기까지는 1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 팀의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푸드코트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서빙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작년에 2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요. 이런 로봇이 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슬픈 호황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슬픈 호황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컨설팅이 사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는 신규 자영업자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돕던 분들이 폐업 코디네이터로 일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에 주방용품을 이렇게 매입하러 가셨다가 물건 빼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사장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 좋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빨리빨리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 저 뉴스 잘 안 보거든요. 뉴스 보면은 뭐 확진자 소식에 이런 우울한 소식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마음도 너무 안 좋고 덩달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현재의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또 뜨거운 곳이 있어요. 위기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기회가 있는 곳이 또 기회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그곳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붙여 봤는데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여행도 할 수 없고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 만남도 할 수 없고 참 모든 것에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그냥 여행 못 다니고 문화생활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고 아메이 사업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제약이 많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한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와 정말 내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근데 또 이걸 '나만 늦게 알고 있나? 나만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가운데 기사 내용 보시면요. BTS가 나오거든요. 네. BTS가 정말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얼마나 정말 활기차게 지금 전 세계 그 콘서트 투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신곡 다이너마이트 그 신곡을요. 포트나이트라는 그 게임 거기를 통해서 최초 공개를 했대요. 이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래퍼는 게임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실제 콘서트장에서 만약에 공연을 했다면 입장하기 어려웠을 123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면 또 아니었다면은 또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으면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예쁘게 꾸민 그 나의 아바타가 내가 하고 싶은 연기도 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드라마도 찍고 이렇게 놀고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대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면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 2억 명 가까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돈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지금 막 놀고 있고 그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그 MZ 세대들을 겨냥해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넬,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여기에 입점을 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세상도 지금 있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없으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자살 사망원이 1 위가 자살이라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준비되지 않은 개인이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정말 속수무책이죠. 근데 코로나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만나게 될 건데요. 네. 강사님 목소리 안 들리세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알아볼 때 그 미팅장에서 들었던 워렌 버핏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었어요. 어. 정말 가난이라는 거는 몸만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구속하는 게 정말 더 무섭거든요. 그 가난한 어떤 상황 속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생각도 구속당하게 돼요. '아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구속 이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동 수입이라는 게 언젠가는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수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내가 물을 떠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오른쪽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계시는 수입이 내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버는 수입으로만 살고 혹시 계신다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네. 나이를 안 먹을 순 없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동 수입조차도 점점 벌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서 이 직업의 4분면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한번 화면을 다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면은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네.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면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1번 시스템을 만든다. 2번 시스템을 산다. 3번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요, 1번과 2번 같은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회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산다는 거는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미 잘 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산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을 제가 어떤,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1번과 2번을 통해서는 경제적 자유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3번은요, 할 수 있어요. 3번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인 아메이 비즈니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절대 그게 같지 않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을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매달 의무적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명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지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메이는 세계 최고 품질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가입비나 매달 의무 구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바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CNN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지 않았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 토크쇼에서 그 토크쇼 그 MC가 당신이 만약에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렇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가 뭔지 알아보려고 정말 1시간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몇 분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까요? 네. 이미 한국 아메이는요,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온 지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정말 매일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 오늘 처음 들으셨고 나는 이거 몰랐던 내용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제가 왜 제가 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네,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으실 거라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텐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이게? 누구나 하는 거. 네, 바로 소비죠. 소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소비 안 한다 이러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고 살아요. 네,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소비를 통해서 그것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소비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남편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계속하게 될 소비인데 이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소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런 곳들에서 소비하고 계신가요? 네,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코스트코 뭐 이런 데서 소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한번 지금부터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진짜 아메이의 기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신다면은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하는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쿠팡에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쿠팡이 부자 되는 거고요. 배민에서 소비하니까 배민이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스포너님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 나는 이제 남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비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소비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현명한 소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닥쳤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트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닥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시고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요즘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부자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안에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네.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네. 이게 누구냐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플랫폼 사업,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소비자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쿠팡이라면, 네, 로켓 배송으로 굉장히 회원을 많이 늘린 쿠팡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네이버도 어마어마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쇼핑 라이브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산지 직송으로 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이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부자가 되는 플랫폼 이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바로 플랫폼이 되어서 아메이 제품을 사용한 경험과 감동을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유하고 연결하면서 내가 생산자인 아메이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개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연결과 공유예요. 연결과 공유.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으면은 맛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어디 가서 머리 예쁘게 하면은 거기 머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동안 해 오셨던 건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하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경험하신 감동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연금 수입,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자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망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네,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치약이 떨어져 가지고 치약 사서 쓰는 건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입으로 연결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통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이거 시간이 시간이 되어서 제가 제 연결하고 유통 구조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9분 모두 다시 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